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경제학을 짱으로 만들어 드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자,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? 햄버거 가격이 갑자기 오르면 이상하게 핫도그가 더 잘 팔리는 현상? 왜 그럴까요? 또 월급이 오르면 우린 어떤 걸 더 사게 될까요?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폴 크루그먼 교과서를 바탕으로 어떤 상품의 가격 말고도 우리 소비를 쥐락펴락한 그 보이지 않는 힘, 다른 수요 탄력성들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지식 탐험 로드맵입니다. 먼저 수요를 흔드는 게 도대체 뭘까 한번 짚어보고요. 상품들 사이의 관계, 그러니까 경쟁자냐 파트너냐를 알려주는 교차 탄력성, 그리고 우리 소득이 변할 때 소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소득 탄력성까지 차근차근 알아볼 거예요. 마지막엔 실제 데이터도 보고 핵심만 딱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. 우리가 보통 어떤 물건을 살까 말까 할 때 그 물건의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건 맞습니다.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. 그럼 관련도 없어 보이는 다른 상품의 가격이나 내 월급 통장 잔고 같은 것들이 과연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경제학자들은요, 이런 애매한 관계를 아주 명확한 숫자로 보여주는 걸 좋아합니다. 자,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죠. 햄버거 가격이 올랐어요. 그럼 핫도그는 더 팔릴까요? 덜 팔릴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내려주는 첫 번째 도구가 등장합니다. 이름하여 수요의 교차 탄력성. 이름은 좀 어려워 보여도 상품들 사이에 숨겨진 관계를 파헤치는 정말 강력한 돋보기 같은 녀석입니다. 이름 그대로예요. 두 개의 다른 상품이 서로 얼마나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정도를 재는 지표인 거죠. 그러니까 한 상품의 가격이 살짝 바뀌었을 때 다른 상품의 판매량이 얼마나 출렁이는지 그 파급 효과를 숫자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이 바로 이겁니다. 와, 보자마자 머리가 좀 아프시다고요? 괜찮아요.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. 아래쪽, 그러니까 분모는 한 상품의 가격이 몇 %나 변했나이고요. 위쪽 분자는 그것 때문에 다른 상품의 수요가 몇 %나 변했나를 나타내요. 결국 가격 변화에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꿈틀댔는지 그 비율을 보는 거죠. 이걸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거예요. 만약 B라는 상품 가격이 딱 1% 바뀌면 A라는 상품의 수요는 과연 몇 %나 바뀔까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숫자로 알려주는 겁니다. 정말 간단하죠? 그리고 이 계산 결과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. 이 값이 플러스, 즉 양수가 나오면요, 두 상품은 서로 경쟁자 관계인 대체제라는 뜻이에요. 핫도그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대신 햄버거를 사 먹는 것처럼요. 반대로 마이너스, 음수가 나오면 둘은 환상의 짝꿍, 파트너 관계인 보완제입니다. 핫도그 가격이 오르니 핫도그랑 같이 먹는 핫도그빵은 당연히 덜 팔리겠죠? 바로 그겁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상품과 상품 사이의 관계를 봤죠?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우리 지갑 사정에 따라 소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맞습니다. 바로 우리의 소득이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변수거든요. 이걸 측정하는 도구가 바로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. 말 그대로 내 소득이 늘거나 줄었을 때 어떤 물건에 대한 소비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. 아까 교차 탄력성 봤던 거랑 구조가 아주 비슷해요. 이것도 공식으로 딱 떨어지게 측정할 수 있거든요. 이번엔 분모의 가격 변화율 대신 소득 변화율이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내 소득 변화에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나 그 비율을 보는 거예요. 이것도 결국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 내 소득이 1% 변했을 때 내가 사려는 이 물건의 수요는 몇 %나 변할까? 이거죠. 예를 들어 월급이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밥을 2배로 먹진 않잖아요? 하지만 해외여행은? 당장이라도 가고 싶어지죠. 바로 그 차이를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. 이 계산을 해보면요, 상품들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어요. 소득이 늘면 더 많이 찾게 되는 정상제, 이건 계산하면 플러스 값이 나오고요. 반대로 소득이 늘수록 오히려 덜 찾게 되는 물건들, 이걸 열등제라고 부르는데 이건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.
예를 들면 라면이나 버스용 같은 것들이죠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정상제 안에서도 또 구분이 됩니다. 소득이 늘어도 수요가 아주 조금만 늘어나는, 그러니까 탄력성이 1보다 작은 물건들을 우리는 필수제라고 불러요. 매일 먹는 음식처럼요. 반면에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수요가 확 늘어나는 것들, 탄력성이 1보다 큰 이런 것들을 바로 사치제라고 부릅니다. 고가의 전자기기나 해외여행처럼요. 자, 지금까지 이론적인 개념들을 살펴봤는데요. 그럼 이게 그냥 책 속에만 있는 이야기일까요? 절대 아니죠. 실제 데이터는 이 개념들이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. 한번 같이 보시죠.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정말 흥미롭습니다. 여러 나라들을 비교해보니 잘 사는 나라일수록 전체 소득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죠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바로 식료품이 소득 변화에 둔감한 필수제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. 생각해보면 당연해요. 음식은 필수재잖아요. 그래서 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인 겁니다. 우리가 돈을 더 번다고 해서 갑자기 밥을 3끼 먹던 걸 6개 먹진 않으니까요. 물론 더 좋은 걸 먹어서 식비 지출 금액 자체는 늘 수 있지만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. 이건 한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미국 데이터를 보면 이 흐름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요. 1950년대에는 소득의 거의 20% 가까이를 식비로 썼는데 2018년에는 고작 5.6%로 뚝 떨어졌습니다. 와, 이 숫자 안에 한 나라의 경제성장 스토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이죠.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강력한 분석 도구들 머릿속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오늘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. 첫째, 교차 탄력성은 두 상품이 경쟁 관계인 대체제인지 플러스 짝꿍 관계인 보완제인지 마이너스를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습니다. 둘째,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할 때 우리가 더 찾게 되는 정상제 플러스인지 덜 찾게 되는 열등제 마이너스인지를 보여주죠. 그리고 정상제는 다시 필수제와 사치제로 나뉜다는 것까지요. 결국 이 간단한 숫자들 속에 우리의 복잡한 소비 패턴을 읽어내는 비밀 코드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있잖아요. 이 사건이 과연 우리가 매일 쓰는 마스크나 손소독제 아니면 원격 근무와 배달 음식 같은 것들의 관계, 즉 탄력성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? 오늘 배운 개념으로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면 경제가 훨씬 더 재미있게 보이실 겁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